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원 동의 없이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개로 살펴보겠는데, 조합원들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가, 즉 총회 결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에서 총회 결의가 없이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대출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합 명의로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했을 경우에는 명의 도용이 되는지, 그리고 조합원 개인 명의로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명의 도용인지, 그리고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조합원들 동의 없이 대출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들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 동의 없이, 즉 총회 결의 없이 대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합 명의로 대출한다는 것은 조합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총회 결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총회 결의 없이 금융권과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착관계들이 있어서 총회 결의를 확인하지 않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는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와 별개로 반드시 총회 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 차입과 차입 방법, 이자율, 그리고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대법원 2014년 2월 13일 선고 2012-11만 2299호 판결을 보면, 대출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 불과하여서 이를 원고교회의 총회 결의가 필요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 규약이 정한 당회의 의결 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에 관한 원고 교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이 대출 계약은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고 규약에서 정한 의결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유효라고 본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이지만 교회도 비법인 사단이고 지역주택조합도 법률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해당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규약에서 반드시 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자금 차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날 선고한 2021-23만 1734 판결을 보면, 피고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은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판결과 같이 총유물 처분 행위는 아니지만 규약에 해당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규약에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조합규약이나 주택법령을 확인하지 못할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 없이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출은 무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명의의 대출이 총회 결의를 필수적으로 요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라고 해서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당 대출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자금 차입을 반드시 총회 결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출금에 대해서 총회 결의 없이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은 개인 재산으로 조합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은 돈을 받았으므로 그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 돈으로 반환을 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갚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갚아라라고 할 수 있느냐인 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별도로 부담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합 총회에서 분담하기로 결의를 했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담 의무가 발생을 할 수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대출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장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규약 위반에 따른 무단대출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합이 우선 변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조합재산으로 일단 먼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조합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도용 관련해서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조합 명의로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 명의는 조합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의 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이라는 단체 명의를 사용했을 뿐이지 개인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권을 남용을 해서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을 하고 조합에 손해가 끼쳤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 개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알아보겠지만 실제적으로 대출이 어렵겠지만 만약 대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문서 위조라든지 그리고 사기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뭐 사문서 위조에 따른 동행삭제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합원 개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조합원 개인에게 대출이 직접 이루어져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대출금에 대해서 직접 변제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조합이 이득을 얻은 것이고 그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은 이익을 얻은 조합이 반환을 해야 될 뿐입니다. 다만 조합원 개인 명의로 대출이 무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조합원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한다 하면 조합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겠지만 조합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장 그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의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추가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의도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보면 조합 명의로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조합장이 금융기관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뭐 조합장과 금융기관 사이의 유착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특히나 조합장이 총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총회 회의록을 위조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서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총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든지 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지만 다른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 명의로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조합 명의로 대출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개인 명의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실제로 무단으로 조합원 개인 명의 대출이 일어난 경우를 개인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에서도 개인 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필 서명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조합원들 한두 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합원들 수백 명의 개인 명의 대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서명을 모두 다 자필 서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즉시 발각될 위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조합의 또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융권에서도 아무리 이해관계라든지 유착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조합원 개인 명의 대출을 무단으로 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조합원 동의 없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총액결이 없는 대출은 무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합원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리고 조합 명의와 명의 도용은 조합 명의로 명의 도용하는 것은 개인 명의 도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개인 명의로 만약에 명의 도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명백한 범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합 명의로 총액결의 없이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만약에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합장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무단으로 대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대출에 대해서 부담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조합 재산으로 일단 변제를 하지만 조합 재산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담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는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단으로 대출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부분들과 엮여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스스로 다 확인을 하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경우에 있어서 총회 회의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총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